오늘의 이야기는 불량소림사의 주먹과 만두, 술잔이 전설이 되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지켜보며 붙여준 이름은 불량무공. 강호는 이제 새로운 웃음과 두려움 속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파와 사파, 상단의 연합을 쓰러뜨린 소식은 불처럼 번졌다. 장터의 아낙네들은 빨래터에서 수군거렸고 주막의 술꾼들은 침을 튀기며 그날의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신화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술상 하나로 수십 명을 눕혔다더라. 한 상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만두 18타, 주먹 집권, 술상 방패 별의별 무공이 다 나왔지. 다른 이가 신기한 듯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불량 무공이라 불러야 한다네. 한 노인이 담배대를 툭툭 털며 웅얼거렸다. 며칠이 지나자 장터는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다. 그들은 장난삼아 외쳤다. 받아라 만두 18타. 한 아이가 주먹만한 돌멩이를 상대방에게 던지는 신용을 했다. 주먹 집권. 다른 아이가 비틀거리며 주먹을 휘둘렀다. 그리고 서로를 밀치며 깔깔 웃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장터 전체를 뒤덮었다. 어른들도 처음에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시선에는 묘한 진지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몇몇 젊은 장정들은 아이들의 동작을 유심히 관찰하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저 비틀거리는 걸음, 의외로 공격을 피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은데? 만두를 던지는 건 우스꽝스럽지만 상대의 시야를 가리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거야. 한 젊은 대장장이는 몰래 뒷골목에서 불량, 무공의 동작들을 연습해보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듯 몸을 흔들며 걷는 발법, 물건을 던져 상대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기법, 무거운 물체를 방패 삼아 적의 공격을 막는 방법까지. 백성들에게는 즐거운 전설이었지만 강호의 무인들에게는 모욕이었다. 정파 무림의 대표적인 문파인 소림사의 장로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백발의 장로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하찮은 술버릇이 무공이라 불리다니. 한 장로가 주먹을 쥔 채 이를 갈았다. 다른 장로가 일어서며 격분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무공이 있건만 어찌 술상을 들고 만두를 던지는 것이 무공이라 불릴 수 있단 말이냐. 이는 무림의 근본을 흔드는 사태다. 조지 스님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무공의 정의가 흐려진다면 우리가 지켜온 무림의 전통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소림사뿐만이 아니었다. 무당파, 아미파, 곤륜파의 장로들도 비슷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정파 장로들은 분노했고 각자의 문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사파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천마신교의 교주는 옥자에 앉아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술상으로 싸우는 것이 무공이라 불린다면 우리가 피로 물든 수련을 통해 얻은 마공은 무엇이란 말인가? 혈도문의 문주도 붕괴했다. 백성들이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을 보고 환호한다면 우리의 위엄은 어디로 간 것이냐? 사파 두목들은 이빨을 갈았다. 그들이 오랜 세월 두려움으로 쌓아올린 권위가 한 명의 술꾼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다. 주막 안, 일비는 여전히 구석 술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반쯤 비워진 술병과 식어가는 만두가 놓여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불량, 무공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모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친근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손님 아니 영웅님. 요즘 사람들이 술상 방패니 만두 18타니 하면서 손님 무공 이름을 짓고 있어요. 일비는 술잔을 천천히 비우며 툭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무공이라니. 난 술에 취해 몸을 비튼 것뿐인데. 주모는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미 손님의 싸움을 새로운 무공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불량 무공이라 부르지요. 그 순간 주막 안의 모든 손님들이 합창하듯 외쳤다. 술꾼, 상인, 심지어 주막에서 일하는 사원까지 모두가 목소리를 높였다. 불량 무공, 불량 무공. 주막 밖에서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불량 무공 만세. 일비는 난감한 얼굴로 술잔을 들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이 원한 것은 단순히 조용히 술을 마시는 것 뿐이었는데 어느새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제 술상 지키는 것도 무공이 되는 세상이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뿌듯함도 느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내 길일지도 모르지. 술과 만두가 만든 무공 불량 무공이라. 이리하여 불량 소림사의 엉뚱한 싸움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무공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불량 무공. 술과 만두 그리고 술상으로 만들어진 기묘한 권법. 강호는 웃음과 두려움 속에서 그 이름을 점점 더 크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장터 한복판은 떠들썩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부 어른들까지 불량 무공의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막대기를 술병처럼 휘두르며 외쳤다. 받아라. 술상 방패. 만두 18타. 주변 상인들과 어른들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애들이 접하게 쓴 흉내를 내네. 이제는 장터놀이가 다 불량 무공이구먼. 그러나 웃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젊은 장정들 중에는 진지하게 동작을 흉내내며 중얼거리는 자도 있었다. 한 젊은 농부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흠피틀거리며 몸을 흘리는 이 발법 의외로 쓸만한데? 상대가 내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워할 것 같아. 옆에 있던 상인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두를 던지는 건 웃기지만 상대의 눈을 가리는 데는 효과적이지. 특히 뜨거운 걸 던지면 더 좋을 거야.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불량 무공의 기본기라며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술취보법 마이너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걷대. 실제로는 적의 공격을 피하는 발법. 두 번째, 물건 투척술 마이너스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무기로 활용하는 기법. 세 번째, 술상 방패술 마이너스 무거운 물체를 방패로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막고 반격하는 기법. 이런 소문은 곧 정파의 귀에도 들어갔다. 소림사의 대웅전에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장로 한 명이 주먹을 쥐며 일어섰다. 백성들이 불량 소림사의 흉내를 내며 새로운 무공이라 부르고 있다 한다. 다른 이는 격앙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는 무림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사조의 씨앗이다. 반드시 뿌리째 뽑아야 한다. 한 젊은 장로가 우려를 표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아무나 무공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수백 년간 지켜온 무학의 체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소림사 주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불량 무공이라 우리 소림의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이제는 그를 잡는 것을 넘어 그가 만든 모든 흔적을 없애야 한다. 무당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졌다. 무당의 장문인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무당의 태극권은 수백 년의 내공 수련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저 불량 무공이라는 것은 술과 만두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무학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사파 두목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천마신교의 비밀 회의실에서 교주와 장로들이 모여 앉았다. 술과 만두로 만든 무공이라니. 교주가 찬찬히 말했다. 웃기는 얘기지만 어쩌면 이용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한 장로가 동조했다. 백성들이 따르는 놈이라면 놈을 끌어들여 우리 쪽으로 세워도 재미있겠다. 정파를 조롱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카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곧 다른 장로가 고개를 젓는 이도 있었다. 그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놈은 제멋대로다. 영웅이라 불리면서도 영웅을 부정하는 놈이다. 결국 우리에게도 골칫거리일 뿐이다. 혈도문의 문주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 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차라리 제거하는 것이 낫다. 결국 사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그를 이용하려 했고 일부는 제거하려 했다. 한편 주막은 날마다 아이들과 손님들로 붐볐다. 이제는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불량 무공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왔다. 모두들 술잔을 들며 불량 무공의 이름을 흉내냈다. 주먹치권. 한 상인이 술에 취한 듯 주먹을 휘둘렀다. 만두 18타. 다른 이가 만두를 공중에 던지는 신용을 했다. 술상 방패. 또 다른 이가 술상을 들어 올리는 흉내를 냈다.
일빈은 얼굴을 찌푸리며 술잔을 비웠다. 그의 평온한 일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내가 한심해서 술 마신 걸 무공이라 부르다니 세상 참 한가하구나. 그러나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이게 사람들의 힘이 되어버리는 건가? 주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웅님, 요즘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요. 모두 영웅님의 무공을 보고 싶어해요. 일빈이 고개를 저었다. 무공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구나. 하지만 영웅님 덕분에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영웅님을 정말 좋아해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불량 무공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백성들은 웃음 속에서 새로운 무공을 만들어냈고 정파는 그것을 사조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사파는 욕심을 품었지만 끝내 그를 제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제 불량 무공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 강호를 흔드는 이름으로 커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난데없이 싸움이 벌어졌다. 술 취한 무례한 몇 명이 상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것이다. 이 비단은 우리가 가져간다. 이 무례한 중 하나가 상인의 옷감을 낚아챘다. 상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제발 그만둬 주십시오. 이 물건은 우리 가족의 전부입니다. 이걸로 아이들 밥값을 해결해야 해요. 주변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무례한들이 칼을 차고 있어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주먹을 쥔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무례한 중 한 놈이 비웃으며 외쳤다. 여기 불량 무공 좀 흉내 내보지 그래? 만두나 던져봐라.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농락은 단순히 상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불량 소림사를 조롱하는 말처럼 들렸다. 더 나아가 그들 자신이 믿고 따르던 것을 모독하는 말이었다. 한 아이가 분해서 주먹을 쥐었다. 불량 무공을 바보 취급하지 마. 어른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놈들이. 주막 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일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일빈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역시 술 마시 싱거울 땐 꼭 싸움이 벌어진다니까. 그는 비틀거리며 장터 한가운데로 나섰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무례한들이 피식 웃으며 칼을 뽑았다. 이야, 불량 소림사 본인이 직접 나와주셨군. 그 불량 무공 한번 구경 좀 하자고. 칼끝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예리한 검기가 일빈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그러나 일빈은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며 그대로 흘러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았다. 무례한이 당황했다. 분명히 맞힐 수 있는 거리였는데 허공을 갈랐다. 그의 손에 쥔 술병이 무례한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다. 술병이 깨지며 술이 사방으로 튀었다. 으악! 무례한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다른 무례한이 달려들자 그는 남은 만두를 집어 던졌다. 뜨거운 만두가 무례한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다. 으악! 뜨거워. 놈이 눈을 감싸진 순간 일빈의 발길질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다. 보았는가? 저게 불량 무공이다. 술상 방패, 만두 18타, 주먹 치권까지 전부 나왔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뛰어다녔다. 불량 무공 만세. 영웅님이 또 우리를 지켜줬다. 마지막 무례한 하나가 남았다. 그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이런 일은. 일빈이 술상을 들어올렸다. 무거운 술상이 공중에 떠올랐다. 으악! 무례한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일빈은 술상을 다시 자리에 놓고 술잔을 다시 채웠다. 일빈은 술잔을 다시 채우며 중얼거렸다. 난 그냥 술상 지키려 싸웠을 뿐인데 사람들은 또 무공이라 이름 붙이는군.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그는 자신이 점점 더 큰 책임을 지게 되고 있음을 느꼈다. 무공이든 장난이든 이제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백성들을 믿고 의지하는 힘이 되어버렸으니. 주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웅님, 사람들이 영웅님을 정말 믿고 있어요. 영웅님이 있어서 장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일빈이 쓸쓸하게 웃었다. 안전이라니 내가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강호의 무인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정파든 사파든 모두 불량 무공을 문제 삼을 테니까. 불량 무공은 장터에서 시험을 통과했다. 사람들은 그를 더욱 영웅으로 칭송했고 강호는 점점 그를 두려움과 웃음 속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불량 소림사는 원치 않게 이제 새로운 무공의 창시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파 장로들이 모여 앉았다. 소림사, 무당파, 아미파, 곤륜파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근심으로 물들어 있었다. 소림사 장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놈의 불량 무공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까지 전해지고 있다. 무당파의 장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 장난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것은 곧 사조의 씨앗이 된다. 소림사의 한 장로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만약 저 술상 방패니 만두 18타 같은 것이 무공으로 굳어진다면 우리 정파의 체면은 산산조각이 난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아미파의 사태가 우려를 표했다.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정통 무학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무림의 권위 자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들은 결의했다. 불량 소림사를 반드시 잡아 불량 무공의 뿌리를 끊어야 한다. 곤륜파 장로가 제안했다. 이번에는 한문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파 연합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파 두목들 또한 은밀히 모여 술잔을 기울였다. 천마신교의 비밀 회의실에는 사파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정파놈들이 저리 발끈하는 걸 보니 놈의 무공이 꽤 위협적인가 보군. 천마신교 교주가 찬찬히 말했다. 혈도문 문주가 동조했다. 그렇다. 놈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이런 자는 우리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야, 한 사파 두목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그 놈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 정파를 조롱하는데 이보다 좋은 카드는 없을 텐데. 그러나 곧 음울한 웃음이 이어졌다. 다른 두목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가 그 놈을 포섭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파와 손잡고라도 놈을 없애야 한다. 동문곡의 곡주가 차갑게 말했다. 그런 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자가 우리를 위해 일할 리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칼을 겨눌 가능성이 높다. 사파 두목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불량 소림사, 이제 그를 제거하는 것이 강호 전체의 공통된 이해가 되어버린 것이다. 소문은 장터에도 퍼졌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드리워졌다. 정파와 사파가 함께 움직인다더라. 한 상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번엔 수십이 아니라 수백이 몰려온다지? 백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번졌다. 그들은 불량 무공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강호의 무서운 현실도 알고 있었다. 영웅님이 이번에도 지켜줄까? 한 아이가 불안하게 물었다. 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 많아 우리도 도울 수는 없을까? 사람들은 갈등했다. 그를 따르면서도 그와 함께 불을 뒤집어 쓰고 싶진 않았다. 이는 인간적인 감정이었다. 영웅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가족과 생활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한 젊은 농부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영웅님을 도울 방법은 없을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우리만 숨어 있을 순 없잖아. 하지만 다른 이가 현실적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무공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날 밤 일비는 술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막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이 다가올 위험을 직감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주모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손님 아니 영웅님, 이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정파와 사파가 모두 모여 포위망을 좁혀온다 합니다. 일비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영웅은 무슨 난 아직도 내 술상만 지킬 뿐이야. 하지만 이 술상을 건드리려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이번엔 좀 힘들겠구나. 주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망치실 생각은 없으세요?
멀리 가서 조용히 사시면 안 될까요? 일빈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도망친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끝날까? 사람들이 불량 무공을 잊을까? 아니야,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남길 뿐이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게다가 이 술상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 이곳이 내 자리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장터 주변으로 무수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정파, 사파, 상단의 무인들이 합세하여 수백 명이 장터를 뒤덮었다. 그들의 복장은 각기 달랐지만 목적은 하나였다. 불량 소림사의 제거. 장터의 상점들은 문을 닫고 백성들은 집 안에서 숨죽였다. 하지만 창문 틈새로 몰래 바라보는 눈들이 있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다. 주막을 중심으로 거대한 포위망이 형성되었다. 칼날과 창끝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그 광경은 마치 은빛 바다와 같았다. 소림사 장로가 목소리를 높였다. 불량 소림사,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무당파 장로도 외쳤다. 너의 불량 무공으로 무림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그 죄값을 치러라. 사파의 두목들도 가세했다. 백성들을 현혹한 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주막 안 일빈은 여전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태연했다. 마치 바깥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주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모았다. 제발 도망치세요, 영웅님. 이번엔 정말 수백입니다. 일빈은 술잔을 내려놓고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체념과 동시에 묘한 각오가 담겨 있었다. 술상을 두고 어떻게 도망치겠어. 술과 만두가 있는 한 내가 지킬 곳은 여기지. 그는 천천히 일어나 술상을 어깨에 메었다. 술상은 무거웠지만 그에게는 가장 익숙한 무기였다. 문이 열리자 수백의 무인들이 그를 노려봤다. 살기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일빈은 술상을 탁 내려놓고 한 손에 술병, 한 손에 만두를 집었다. 그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지난번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파 장로가 소리쳤다. 잡아라. 오늘 그 불량 무공의 뿌리를 뽑는다. 수십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검과 창이 일제히 그를 향해 뻗어왔다. 술병이 공중을 그리며 터졌다. 술방울이 흩날려 적들의 눈을 가렸다. 으악, 앞이 안 보여. 한 무인이 비틀거렸다. 그 틈에 일빈은 몸을 비틀며 술에 취한 듯한 발걸음으로 적들의 칼을 흘려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다. 저건 주먹치권이다. 그의 손에서 던져진 만두는 연이어 적들의 얼굴을 덮쳤다. 뜨거운 만두가 터지며 증기가 사방으로 퍼졌다. 으악, 뜨거워. 여러 무인들이 얼굴을 감쌌다. 만두 18타다.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외쳤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한 무리를 물리치면 다른 무리가 달려들었다. 일빈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다. 마지막으로 술상을 번쩍 들어 적들의 한 무리를 쓸어버렸다. 무거운 술상이 공중을 가르며 여러 명을 동시에 밀어냈다. 술상 방패. 사람들이 환호했다. 수백 명의 무인들 중 절반이 쓰러지고 나머지는 당황하며 물러났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이럴 수가. 정파 장로가 경악했다. 수백 명이 한 명에게 지다니 사파 두목도 할 말을 잃었다. 백성들은 창문 사이로 이 장면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불량 무공, 불량 무공. 어른들까지 합세했다. 아이들은 장터를 뛰며 외쳤다. 형님이 이겼다. 불량 무공 만세. 일빈은 숨을 몰아쉬며 술잔을 다시 채웠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쓸쓸했다. 결국 이렇게까지 커져버렸구나. 불량 무공이라니. 난 단지 술상을 지킨 것뿐인데. 그는 술잔을 비우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강호가 날 가만히 두진 않겠지. 그래도 술만만은 끝내 지켜내고 말 거다. 패배한 정파와 사파의 무인들은 쓸쓸히 물러갔다. 그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수백 년간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그들은 거리로 나와 축제를 벌였다. 불량 무공 만세.
사람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불량 무공의 동작을 흉내내며 춤을 췄다. 장터는 마치 축제장이 되었다. 한 노인이 감격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무공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술과 만두만 있으면 말이야. 젊은 농부들이 모여 이야기했다. 우리도 불량 무공을 제대로 배워보자. 영웅님처럼 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우리 마을은 지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정작 일빈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주모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구나. 불량 무공이 정말 하나의 무학으로 자리 잡을지도 몰라. 주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나쁜 일인가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데요. 일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이라 하지만 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강호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야. 그의 예감은 맞았다. 패배한 정파와 사파는 더욱 강력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일빈 하나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리하여 불량 무공은 완성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영웅을 보았고 강고는 새로운 위협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량 소림사 일빈 그는 원치 않았으나 이미 하나의 사파를 넘어 강호의 질서를 뒤흔드는 불량한 전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술과 만두 그리고 술상으로 만들어진 불량 무공은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닌 새로운 무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강호의 무인들만을 우러러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자는 언제나 더 큰 시련을 맞게 되니까요. 일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불량 무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그조차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술상을 지킬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화인 제육장 강호의 불청객을 들려드리겠습니다.